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차가 없어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강의실에서 중국 출신 교수와 한국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 학생의 반박 발언으로 강의실 분위기는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뉴욕, 끝없이 분주한 도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콜롬비아 대학 국제관계학과를 다니는 에블린 하워드는 항상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학문적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진정 원한 것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은 그녀를 스스로 국제문화 교류 동아리를 설립하게 만들었죠. 처음엔 동아리를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학교 곳곳에 직접 포스터를 붙이며 고군분투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적인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녀의 비전 아래 동아리는 점차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일본, 프랑스, 브라질,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매주 특정 국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나오미는 일본 전통 다도를 시연하며 평화로운 다도 정신에 대해 설명했고 프랑스 출신 소피는 빵과 와인에 담긴 프랑스 문화의 상징성을 전했습니다. 브라질 친구 마르코스는 삼바 춤과 카니발 영상을 보여주며 그들의 축제 문화를 생생히 전했죠. 에블린은 매주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매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수진의 발표가 있던 날이었죠. 수진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현대 생활과 문화였습니다. 발표는 한강공원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돗자리,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수진이에요. 여러분, 혹시 강에서 치킨을 배달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학생들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에서 배달이라니?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수진은 이어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운동, 피크닉, 배달음식까지 한강에서 가능한 모든 활동이 학생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블린 역시 흥미진진하게 발표를 들으며 중간중간 메모를 했죠. 발표는 단순히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까지 설명하며 한국을 생동감 넘치게 그려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한복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궁을 걸어볼 수도 있고 초고속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죠. 발표가 끝난 뒤 학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에블린은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에블린은 한국에 대해 스스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발표 자료를 찍어 둔 사진을 다시 보며 그녀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먼저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은 친구가 추천해준 미스터 선샤인이었어요. 시대극 속 한국의 전통 건축물, 의상, 그리고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은 그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에블린은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한국어에 대한 열정도 생겨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 기본 인사를 배우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단어들을 외웠고 발음을 반복하며 익혔습니다. 에블린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한국인들의 일상을 엿보며 길거리 음식, 전통시장, 그리고 한강에서 배달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나라가 있다니 언제든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버킷리스트에 추가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에블린은 동아리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 콘텐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위생을 중요시한다는 점 등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매력을 전파했습니다. 한 번쯤 한국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말? 너도 한국 드라마 봤어? 어떤 게 제일 재밌어? 동아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과 함께 한국어 배우기를 시작한 친구도 생겼고 K-팝에 빠져드는 멤버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에블린은 단순히 한국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며 스스로도 성장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이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닌 그녀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동아리 모임에서 한국에 대한 발표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에블린은 그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수진과 함께 동아리 멤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리 멤버 중 한 명인 메이린이 한국에 대해 어이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블린, 너 한국에 대해 그렇게 좋아하는데 거기 아직도 사람들이 소달구지를 타고 다닌다는 거 알아? 에블린은 순간 메이린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몇몇 동아리 멤버들은 살짝 웃음을 터뜨리며 흥미롭다는 듯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한국 사람들이 소달구지를 탄다고. 그건 예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 지금은 그런 거 없을걸? 에블린은 단호하게 반박했지만 메이린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소달구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와, 이게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야. 한국은 것만 첨단으로 포장했지 이런 게 현실이야. 에블린은 황당했지만 굳이 더 논쟁을 벌이기보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메이린은 또다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어이없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너희들 한국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강물에서 물을 떠다 쓴다는 거 알아? 수돗물이 없는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메이린은 마치 새로운 정보를 전하듯 동아리 멤버들에게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강에서 물을 떠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죠. 여기 봐.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대. 이번엔 에블린도 참지 않았습니다. 메이린, 그런 사진은 아마도 옛날 사진이거나 정말 일부 시골 지역에서나 찍힌 거야. 한국은 이미 수돗물 시스템이 잘 발달된 나라야. 그리고 도시에서는 깨끗한 물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메이린의 주장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아. 에블린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반박했지만 메이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인터넷에서 본 첨단 도시 모습일 뿐이지. 현실은 달라. 내가 중국에서 들은 얘기도 다 이랬어. 그녀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고 에블린의 말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동아리 멤버들 역시 이 논쟁을 지켜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논쟁이 끝난 뒤 에블린은 묵직한 마음으로 동아리 방을 나왔습니다. 메이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사진이나 말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메이린의 말을 곱씹으며 속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대해 내가 조금 더 알았다면, 자료를 제대로 찾아서 반박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과 메이린의 확신 어린 태도는 그녀에게 큰 고민거리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에블린은 국제정세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날 강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이었고 강의는 중국 출신의 왕 교수가 맡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며 일본, 중국, 한국의 경제 성장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강의는 흥미로웠지만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에블린은 자신이 놓였던 문제와 유사한 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에요. 교수는 오래된 사진들을 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 낡은 집과 소달구지가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이미지는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에블린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아리에서 들었던 메이린의 주장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다니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걸까? 에블린은 손을 들어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자료나 근거 없이 나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고민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의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에블린은 강의실을 나오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준비를 해야겠어. 내가 직접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데 나서야 해. 이 경험은 에블린에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안겨줬습니다. 그녀는 다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에블린은 혼란과 분노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메이린의 편견, 어린 주장과 왕 교수의 왜곡된 발언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나라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블린은 수진과 동아리 친구들 몇 명을 모아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메이린이 퍼뜨리는 정보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진실을 보여주려면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해요. 수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이 그렇게 후진적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과장이야. 우리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진실을 알리자. 수진의 동의와 함께 일본 출신 엘리, 브라질에서 온 조이, 프랑스 출신 클로이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에블린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메이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에블린과 친구들은 도서관에 모여 한국의 현재 모습과 성과를 보여줄 자료를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발표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모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고 메이린의 잘못된 주장을 확실히 반박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워크는 점점 더 끈끈해졌습니다. 수지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최신 사진과 영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한강공원의 현대적인 모습, 서울의 고층 빌딩 풍경, 그리고 최신 전기차 도로 사진 등 생생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야. 단순히 한국을 옹호하는 걸 넘어서 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될 거야. 에블린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열정을 쏟고 있는지 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발표 당일 동아리실은 평소보다 많은 멤버들로 붐볐습니다. 에블린은 팀원들과 함께 준비했던 밤들을 떠올리며 긴장된 마음을 다잡았고 그녀의 팀원들 역시 의욕이 넘쳐 보였습니다. 반면 메이린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발표를 지켜보겠다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는 엘리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엘리는 서울의 복잡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지하철의 정확한 시간표와 노선도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시각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승객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충전 포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은 평균 5분 미만이에요. 여기 지하철 내부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세련된지 알 수 있죠. 이어서 그녀는 KTX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KTX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며 한국의 주요 도시를 단시간에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25km 거리를 2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국제 기준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한국은 OECD의 교통 효율성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엘리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메이린 역시 약간 당황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이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즐기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한강공원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곳은 서울 한강공원이에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이런 공원으로 나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조이는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운동하는 가족들, 그리고 야경을 즐기며 피크닉을 하는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치킨, 피자, 심지어 떡볶이까지 강변에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위치를 찍으면 몇 분 안에 음식이 도착해요.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시스템이죠. 조이의 생생한 설명과 사진은 발표를 듣던 사람들에게 한국의 여가 문화가 얼마나 현대적이고 매력적인지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클로이가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BTS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학생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고 클로이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BTS는 단순히 음악 그룹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앨범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고 UN 연설까지 했죠. 한국의 음악 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이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죠.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과 창의성 덕분입니다. 그녀는 또한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며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블린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처음 접한 계기부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한 문화예요.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위생과도 연결돼 있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공공장소마다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공공의 위생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더군요. 이런 경험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뒤 동아리 멤버들은 박수로 팀을 격려했습니다. 일부는 에블린 팀이 보여준 자료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메이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이후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반박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에블린과 그녀의 팀은 진실을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에블린은 여전히 왕 교수의 강의 중 사용된 편향된 자료와 왜곡된 내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동아리 안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팀원들과 논의한 끝에 학과장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왕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과거 사진이나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커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장은 에블린의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왕 교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과장의 개입 이후 교수는 자신의 강의 자료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강의실에 들어선 왕 교수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사용한 일부 자료가 시대적으로 부정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으며 오늘은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상에 대해 다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왕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 경제적 성과,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속철도와 K-팝,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성공 사례를 포함시키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문화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의 현대적이고 진취적인 면모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강의실에서 이 강의를 듣던 에블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한 번의 발표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죠. 강의뿐만 아니라 에블린의 발표는 동아리 멤버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표 이후 한국에 대한 흥미를 느낀 학생들은 점차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며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학생은 에블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된 건 처음이에요. 에블린, 당신과 팀원들의 발표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에블린과 수진에게 한국어 기본 표현을 배우고 싶다며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말고 다른 기본 인사는 뭐예요? 한강에서 치킨을 배달받는 시스템은 진짜 신기하네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동아리는 점점 더 활기차고 활발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한국 문화는 동아리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에블린은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고 알리는 것을 넘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진실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열정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실을 전하려면 노력과 자료,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이번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이 단순히 그 나라를 돕는 것을 넘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세계를 넓히는 일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발표 이후 에블린은 동아리 멤버들과 함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여행 일정을 짜며 한강공원에서 직접 치킨을 배달받고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며 그리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였어요. 직접 가서 경험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에블린은 동아리 멤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계와 문화 교류를 다루는 전문가로 성장해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죠. 이 경험은 에블린에게 단순히 한국에 대한 애정을 넘어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쉽게 퍼지지만 진실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배운 건 진실과 논리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블린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경험한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에블린과 팀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들이 알리고자 했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